예, 안녕하십니까? 돈이돈이 자산관리사 김종필입니다. 이제 11월 29일이네요, 오늘이. 벌써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요. 그 연말 되면 항상 이 연말정산에 신경 쓰실 직장인들 많잖아요. 뭐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시고.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연말 절세 상품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 이 강의는 항상 이 초급자들,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한 15년 전에 이제 직장 생활 처음 했었을 때 연말정산이 도대체 뭔지 이게 어떤 개념인지 전혀 몰랐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들은 특히 이제 초급자들, 우리 직장인들 처음 들어가서 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 연금저축 펀드라는 게 있죠. 그러니까 연금저축 계좌라고 하는데요. 저는 주로 이제 증권사 통해서 이제 연금저축 이 계좌를 많이 고객들 개설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라고요. 정식 명칭은 연금저축 계좌죠. 증권사에서 하면 보통 연금저축 펀드라 하고, 보험사에서 하면은 이제 연금저축 보험이라고 하는데, 아무래도 보험은 이제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그 수익률이 잘 올라가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 계좌는 이 증권사를 많이 추천해 드리고, 뭐 나는 너무 주식형이 싫다 하시는 분들도 차라리 이 연금저축 펀드에서 이 채권형 같은 거를 선택하시면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. 어쨌든 그 개념 알아두시면 좋겠고, 이 연금저축 펀드를 이제 절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, 연간 한도를 400만 원을 둡니다. 국가에서는 무조건 많이 해주는 게 아니고요. 그거를 매월 납입하는 게 아니라 34만 원 정도. 근데 이제 급여가 연봉이 5,500 이하인 자들은 이 연말정산을 훨씬 많이 해줍니다. 이렇게 66만 원씩. 5,500이 넘어가면은 이제 52만 8천 원으로 줄어드는데, 그래서 급여가 적은 분들, 특히 직장 이제 처음 들어가신 분들은 5,500 이하일 때 이 세액공제 금액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가급적 이거를 연간 400만 원 한도를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매월 34만 원을 안 내시고 뭐 10만 원, 20만 원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,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연간 400만 원을 다 납입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부분만큼 이제 연말에 뭐 보너스라던가 성과급이 있으시면은 그거를 추가 납입을 하셔서 요 400만 원을 다 맞추셔가지고 최대 맥스 환급금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고객들이 일일이 전화 드려서, 선생님 뭐 과장님 올해 연말 이 최대 환급 받으시려면 요만큼 금액 모자라니까 요거 집어넣고 요렇게 전화로 매수 신청하세요. 이런 일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. 이 연금저축 계좌의 특징을 잠깐 보시면은요, 가입 자격은 없고요. 어쨌든 예전에는 뭐 나이 제한도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 제한이 없고요. 그 다음에 최소 5년 이상 적립하셔야 되고, 나중에 연금 수령을 하실 때는 10년 이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인데요. 이 연금저축 계좌를 도대체 언제까지 납입하고 언제 찾아 쓸 수 있냐,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, 연금저축 계좌는 55세가 되면은 수급권이 생깁니다. 그래서 내가 직장을 다니던 또는 뭐 자영업자를 하시던 세액공제는 다 받으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쭉 세액공제를 받으시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55세 이후가 되면은 난 이제부터 연금 개시를 좀 해야겠다, 이런 필요성이 느껴지시면은 여기에 있는 쌓인 금액을 가지고 나는 55세부터 10년 다니니까 65세까지 연금을 수령하게 해주세요. 매달 얼마씩. 또는 75세까지, 뭐 85세까지, 뭐 95세까지, 이렇게 10년 단위로 내가 언제까지 받을 기간을 정해서 이제 가서 신청을 하는 거죠. 언제 동안 나한테 이 지금 쌓여있는 금액을 매월 얼마씩 달라고,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연금 수령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. 가입 한도는 연간 1,800만 원 이내입니다. 이제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인데, 지금은 이 IRP가 생겨서 최대로 소득공제는 700만 원까지 맥스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계좌 400만 원을 채우고 IRP 300만 원을 추가를 채우면은 총 700만 원까지 최대 맥스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이 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이 만약에 1,800만 원을 내신다 매년,
그러면 요 차익이 있죠. 1100만 원은요.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실 때 비과세로 이제 적용받는 겁니다. 여기 보시면 과세 내용이 있는데 연금을 수령하실 때는 이게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3.3에서 5.5%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되십니다. 근데 저 금액이 훨씬 세액공제 받는 것보다는 적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세제 이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뭐 400만원 한도다 이렇게 써 있는데 어쨌든 IRP까지 포함하면은 700이고 그리고 연간 이 계좌는 1800만원 한도까지 납입이 가능해서 그 700만원 이상 넘는 거는 비과세 계좌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부으셔도 나중에 유리하십니다. 꼭 뭐 변액 연금이라던가 뭐 변액 유니버셜로 안 가셔도 이 비과세 상품을 또 채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계좌가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게 알려드릴 거는 이게 2017년 1월 이후로 세법 개정이 있는데 이 고소득자들이 예전은 연금 계좌를 최대 400만원을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지금은 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. 그 대신 IRP를 400만원까지 맥스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잘 아시는 분들은 기존의 연금 계좌를 300만원까지 채우고 IRP를 400까지 채우시는데 이걸 잘 모르시고 뭐 연금 계좌를 예전처럼 400, 뭐 IRP를 300 이렇게 채우셔서 물론 뭐 그 넘는 100만원은 비과세이겠지만 뭐 좋지만은 어쨌든 내가 700만원 딱 채우고 싶다 할 때는 요 비중을 조정하시는 게 맥스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이 연말이 다가와서 제가 이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 이 절세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제 강의가 좋으셨으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? 구독하기 하여 좋아요 그리고 플러스 댓글 달아주세요. 그러면 힘이 많이 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